집 묶는 방법이 별도로 있긴 한데 그거를 설명은 해주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가능한데 아이들이 실제로 집 묶는 방법으로 집을 묶지를 못해요. 요즘에는 운동화 끈도 다 찍찍이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묶는 방법 사실 그냥 묶는 방법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묶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근데 설명은 해줘요 대신에.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아이들은 사실 볏짚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짚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선생님 그건 제가 써야 되는. 아, 네네네. 네. 이 짚을 이제 아유, 모르시니까 이 네네. 짚을 이렇게 물을 뿌려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네네. 아까 오니까. 근데 뿌려 놓으라고 했거든요. 저희 네네 남편이. 물을 뿌려 놓으셨는데 그냥 분무기로 분사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물에 이 물의 느낌이 이게 물에 젖어 있는 완전 적당해야 되는데 젖었네. 너무 완전 좀 적어서 적어서. 제가 다시 이 짚을 제가 쓰려고 이제 다시 한 거. 이거는 풀이잖아요. 말 그대로 짚풀이긴 하지만 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잎들은 이렇게 당기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물에 젖으면 잘 안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이거 그래서 물에 이런 이유 때문에 물에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마른 짚으로 사실 이걸로 뭔가를 묶고 하는 과정에서 뚝 끊어지거든요. 이래 묶는 과정에서 뚝 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물에 적셔 놓으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이렇게 물에 적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물 적시는 양도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몇 개 쓸 건지에 따라서 집 길이가 달라져요. 이제 계란을 보통은 이제 이래 실제로 계란을 싸면 3개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5개를 싸면 너무 무겁고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어느 계란 하나는 분명히 빠진다는 거. 예, 그래서 3개 정도가 적당하고 5개를 쌀려면 이 짚이 거의 이만큼까지 오는 게 계란이.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 짚이 얼마 없어하고 짚을 다시 덧대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짚을 덧대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게 체험하는 시간을.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짚은 사실 자연물이잖아요. 근데 집 한 가닥 이 계란 하나를 싸는데 집 몇 가닥 제가 지금 주먹에 이렇게 쥐고 있는 이 양이 30가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0가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집 두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사실. 예. 그래서 그냥 이 양을 측정하는 거는 많이 싸보시는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짚이 많으면 잘 싸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이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뒤에가 너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처음에 체험할 때는 여기서 이제 짚 묶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밑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짚이 있었어요. 여기가 밑동, 여기가 순행이에요. 강냉이에 강자 빼고 숫자 넣어서 순행이라고 해요. 이삭 숫자를 원래는 쓰거든요. 그래서 순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할 때 순행이가 겨드랑이 쪽으로 가게 이렇게 닿게 만들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막 장난치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가게 해요. 이렇게 놓고 밑동 위로 가게 집 한 가닥을 이렇게 던는 거예요. 밑동 위로 가게 한 가닥. 그래서 엄지손가락 여기는 1cm 정도 밑동 가지런히 한 상태거든요. 지금 1cm 정도 아래에 놓고 엄지손가락 밑에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엄지손가락은 아래에 놨어요. 이 집 뒤쪽이 아니고 그죠? 엄지손가락 아래에 이렇게 십자로 놨어요. 1cm라고? 여기는 한 뼘, 작게 한 뼘 이렇게 작게 한 뼘. 맞아. 여기 1cm가 이상해요? 네, 여기서까지. 남은 손가락에 남은 여기가 1cm 남기고. 그냥 애들은 1cm 이런 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엄지손가락 한 마디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죠? 더하기 만들었죠. 여기도 한 뼘 더하기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트는 거예요. 밑동이 위로 가게. 이렇게 틀었죠. 그 다음에 순행이 쪽을 엄지손가락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그렇죠. 네. 한 바퀴 뺑 돌리세요. 그렇죠. 자, 이때 세게 당기면 엄지손가락이 아프잖아요. 세게 당기면. 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살짝 당겼어요.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 앞으로 요리 갈 거예요, 짚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앞으로 가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밑동을 피해서 가시면 안 돼. 이렇게 피해서 가시면 안 되고요. 얘를 누르면서, 얘를 꼭 잡아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한 바퀴 돌은 다음에 이렇게 꽉 당기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꽉 당겨주셔야 돼요. 아, 끊어진다. 네. 뭐 두세 번씩 당겨야 돼. 근데 이 짚이 지금 물에 안 젖어 있는 상태라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 예. 네, 이렇게 꽉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같은 위치에 엄지손가락 앞으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 바퀴 돌렸어요. 똑같은 위치에.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엄지손가락에 손을 딱 빼면 이렇게 고리가 생겨 있어요. 끊어지려고 그래.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계란 싸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집들은 지금 물에 조금 덜 젖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이제 보통은 나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를 이렇게 썰어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위나 칼 같은 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위나 칼은 될 수 있으면 마지막에 주거든요. 이렇게 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썰어내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꽉꽉 이렇게 구겨주는 작업부터 짚을 부드럽게 해줘야 계란 싸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꽉꽉 이렇게 반대로도 꽉꽉 이렇게 이거 끊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완전히 정말로 꽉꽉 구겨주셔야 돼요. 제 아래쪽까지 다 해주세요. 반대편으로도 한 번 더 해주고. 네, 그렇죠. 지금부터는 원래 체험할 때는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나눠주면 하지 않거든요. 설명을 한번 들은 거와 설명을 듣지 않은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번 딱 한 다음에 이제 재료를 나눠주고 하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계란을 한번 싸볼게요. 지금부터는 따라하지 마시고 설명만 좀 들어주세요. 얘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펼쳐진다. 이 느낌으로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이 따로따로 펼쳐지는 이 느낌으로 됐죠. 그런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계란도 보면 위아래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체험할 때는 굳이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쌀 때는 항상 이 뾰족한 쪽이 아니고 좀 둥그런 쪽이 위에 가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 짚을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펼쳐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지금 묶은 얘 있죠. 얘랑 달걀 이 거리예요. 이 거리가 최대한 짧아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이렇게 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죠? 이 거리가 최대한 짧아야 나중에 달걀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길면 나중에 달걀이 보통 빠져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이렇게 세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요게 뒷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게 앞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달걀이 조금밖에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달걀을 이만큼 열어놓고 달걀을 싸도 상관이 없어요. 이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요렇게 반 정도 보이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싸는 과정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작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 한 가닥 들고 다시 밑동이 위로 가게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다시 또 아까 위치로 아래쪽에 놓고 달걀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에 놓는 거예요. 근데 달걀 중간을 묶을 거예요. 달걀 중간을 이렇게 놓고 여기 한 뼘 아까처럼 똑같이 한 뼘 확인하고요. 여기서 순행이 쪽을 한 바퀴, 두 바퀴. 근데 돌리는데 그냥 제가 돌린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제가 당기면서 돌렸어요. 꽉 당기면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렸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당기면서. 그죠? 당기면서. 네, 꽉 당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책상이나 보통 앉아서 하면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달걀 있는 쪽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이거를 꽉 당긴 다음에 바람개비처럼 따로따로 돌아가게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가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두세 바퀴 돌려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묶지는 않았잖아요. 돌리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을 놓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쪽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고 그 다음 두 번째 달걀도 첫 번째 달걀하고 똑같이 싸는데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이 달걀과 이 달걀이 딱 붙잖아요. 붙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작업을 하면
100%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세하게 조금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면 달걀이 빠지니까 또 살짝만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저는 붙여도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되 본인은 그렇게 하되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여기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를 살짝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집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밑으로. 밑동 이렇게 위로 가게 들고 그 다음에 밑으로. 계란반. 밑에 놓고 밑에 놓고. 계란 두 바퀴. 중간을 중간에 놨어요. 해서 그 다음에 두 번. 당기면서 돌려라. 당기면서 돌릴까요? 두 번. 밑에 놓고 당기면서 돌릴까요? 깨져. 네. 여기서 한 개 빼먹으셨어요. 그냥 돌릴까요? 엄지. 한 뼘. 일단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돌렸어요. 두 바퀴 돌리는 거 맞죠? 네. 두 바퀴 돌렸어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놓고 아. 이렇게 돌릴까요?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죠? 했는데 세 번째 달걀 쌀 거예요. 세 번째 달걀을 놓으면 여기 옆에를 아무리 잡고 있어도 이게 지금 끈이 짧았어요.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한 뼘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아래쪽에 지플롯에 한 뼘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피 모지라는 건 지피 정말 짧아서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지피 짧아서가 아니고요. 다 다듬은 이건 안 다듬은 상태의 지피인데 어느 정도 다 다듬은 상태의 지피 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바퀴 반이라고 설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 바퀴 반 이렇게 두 바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세 바퀴 돌리거든요. 그게 지피 모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령껏 한 바퀴 반이라고 하든지 저는 두 바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두세 바퀴, 지피의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두 바퀴는 지피 두꺼우면 여기 모양을 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모양하고 같은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지피 이 선물도 하고 창에 내다 팔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장지였어요. 이게 이 처음에 있던 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어서 손으로 이렇게 다 감싸고 이렇게 다 꺾어주는 거예요. 꺾고 여기 집 묶는 방법으로 묶을 거예요. 여기를. 근데 묶으라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다 가운데다 손을 갖다 놓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아니고 옆에다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운데다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옆에다 놓으면 빠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묶을 거예요. 처음 방법 대로. 네, 처음 짐 묶는 방법 있죠.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 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툭 튀어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서 이제 머리 닦기 하는 거거든요. 머리 닦기를 할 거예요. 네, 머리 닦기도 요즘 아이들은 거의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로 새끼고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새끼고기를 하게 되면 새끼고기 하다가 달걀이 거의 99% 빠져요. 그래서 이제 머리 닦기를 하는데 머리 닦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들은 못 하거든요. 못 하시는 어르신도 세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오른쪽에 걸 두 개의 가운데로 갖다 놓으라고. 이게 오른쪽에 걸 두 개의 가운데, 그 다음에 왼쪽에 걸 또 두 개의 가운데, 오른쪽에 걸 두 개의 가운데. 이거를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짝지랑 도움을 받아서 하거든요, 보통. 그거는 잠깐만. 이제 못하는 아이가 머리 닦기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혼자서 해도 되는데 둘이서 할 때는 선생님이 앞에 머리 닦기를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할 줄 아는 선생님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잡지 않고요. 이 밑에를 잡거든요. 이렇게 밑에를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거 가운데 이렇게 하잖아요. 왼쪽에 거 가운데 하면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 근데 대신에 제가 손으로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이죠. 이제 오른쪽에 거 가운데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머리 닦기를 일단 다 마지막에 했다고. 묶을 때. 이렇게 머리 닦기를 다 했다고. 짜는 사람이 이걸 여기로 꼭 잡고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옛날에 나 혼자 했어. 네,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고요. 우리 아버지도 혼자 했어. 그리고 이제 새끼고기를 하는 방법은 다른 아이들 다 했어. 막 저기 문을 나가고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못했어요. 못했으면 얼른 머리 닦기로 내가 얼른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머리 닦기보다는 새끼고기가 훨씬 빠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보통 아이들 묶으라 하면 이렇게 여기다 잡고 묶어, 묶거든요. 맞아. 근데 뒤에서. 사실 뒤에가 아니고 밑동 아, 밑동. 순행이가 위로 가게 이렇게 위로 잡 가게. 마지막에 이렇게 잡고 여기서 머리 닦기를 참 묶을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고 그죠? 손톱 위로 한 바퀴, 손톱 밑으로 두 바퀴 이렇게 해서 아, 처음처럼. 네, 고리 속에 넣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듭들이 이 순행이 쪽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위로 원래 이렇게 탁 잘라요, 여기를. 그리고 이쪽도 한번 여기가 좀 새까맣기도 하고 여기가 좀 잘라지 않나요? 잘리는 게 정리해주세요. 네, 아이들한테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두고 자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준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들 계란 이런 계란 같은 게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바구니 형태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도 가져가요. 아. 이제 총처럼 애들이 막 이렇게 배처럼, 장난친다고 배처럼. 가져가는데 보통 이제 이런 계란들은 바구니 모양으로 다른 방법을 그렇지. 사실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 설명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거든요, 아이들은. 근데 이렇게 묶으면 사실 지품 마르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좀 묶음과 이 안쪽으로. 묶음이 딱 교차되게 교차되게. 놓으셔야 아. 되는 거예요. 교차되게 놓고 얘를 이렇게 거꾸로 딱 드는 거예요. 손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와야 돼요. 바깥으로 온 상태에서 똑같이 집 묶는 방법으로 사선으로 놓고 손톱 손톱 위로 한 올라가서 바퀴, 손톱 밑으로 아래로 한 바퀴. 꽉 당기고 또 한 바퀴 꽉 당기고 이렇게 해서 접어서 넣고 쭉 당기고 당겨. 그리고 얘는 잘라. 이거랑 같은 위치 이렇게 잘라줘. 잘라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 뒤니 이쁘다. 이렇게 자, 박수! 이건 우리가 샘플로 갖고 가야 돼. 선물입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